안녕하세요. 돈 버는 브랜드 돈부입니다. 제가 2005년에 식품 전문몰을 구축하고 유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한 지가 이제 10수년, 거의 20년 가까이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럼 나름대로 전문가잖아요. 그런 제가 7년 전쯤에 처음으로 제 브랜드를 출시해서 망했습니다. 1년 만에. 1년 전에 그 경험을 계기로 해서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을 그 전과 후로 사실 나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누가 저희 이제 가족 중에 누군가 와가지고 저 이제 온라인 판매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해드리려고 해요. 제 얘기를 조금 더 신뢰하실 수 있도록 제 경험을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2005년에 식품몰을 구축하고 오픈을 하기 전에 원래 이제 홈쇼핑 시스템 개발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커머스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식품회사로 이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식품회사의 자사몰을 구축하고 운영, 유통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해오고 회사를 이렇게 옮겼을 뿐이지 거의 사실 식품회사에서 그 브랜드의 그런 온라인 부분을 사실 담당해 왔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퇴사를 하게 됐고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브랜드를 출시하고 또 이제 자사몰을 만들고 구축하고 유통하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을 대행해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제가 다 남의 거잖아요. 제가 하면 제가 제 거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5만 원이면 이제 차 오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그 전에 커피 전문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사실 커피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였고 그리고 커피를 유통을 직접 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다른 것보다 커피는 누구보다 잘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전 직장에 이제 있던 동료들이 다 같이 이제 이렇게 한번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 전문가 집단이 이제 브랜드를 출시하면 이게 안 될 이유가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출시를 했는데 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이제 가장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전문가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거는 아니구나, 브랜드가.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됐고, 이제 제정신 차린 거죠. 그렇게 됐고, 생각보다 자금이 되게 많이 든다는 것도 그때 많이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전문성만 있으면은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기로 해서 되게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우연한 계기에 이제 그 유명 브랜드의 식품을 위탁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고 그 위탁 판매를 이제 하게 되면서 사실 막 1억 단위 이제 판매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승승장구를 했죠. 그렇게 그 이후로는 그래서 위탁 판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되게 좋았던 거는 이제 제조사를 낀 위탁 판매를 했기 때문에 조건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많이 사실은 좋은 조건의 위탁을 시작을 하게 됐던 건데 그 이후로도 제가 이제 도매국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그 위탁 판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부 사입하고 있고 또 브랜딩도 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다 경험한 상태고 현재 버전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의 그런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이제 경험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각각의 경험을 상당히 깊게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얼핏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찐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내 정답은 사실은 제 채널명이 다 있어요. 채널명이 돈 버는 브랜드 돈부잖아요. 그게 달리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거를 여기다 채널명에 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면 브랜드로 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 브랜드로 가는데 브랜드를 처음부터 하면은 돈을 못 벌어요. 네, 제가 전문가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길게 버티지 못했던 부분들도 사실은 작은 부분에 있었었고 결국에는 많은 부분이 브랜드를 할 때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랜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는 하기 힘들고 돈을 벌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테크트리는 뭐냐면 먼저는
위탁 판매를 하셔야 돼요. 위탁 판매 하세요.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하기로 뭐 위탁 판매 그거 해봤자 뭐 남는 것도 없다, 남 도와주는 거다, 뭐 아무튼 뭐 비전이 없다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위탁 판매, 그리고 위탁 판매의 그 핵심은 뭐냐면 재고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거를요, 내가 재고 부담 없이 판매하는 게 지금 위탁 판매의 핵심이고, 거기서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재고를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재고를 안 가져가는 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에는 재고가 나한테 쌓여있는 순간 여러분, 그게 모든 것이 다 자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뇌가요, 두려움에 쌓여요. 공포가 생겨요. 이거 빨리 처치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이게 조금 내 생각과 내 시나리오에 그 어떤 기간에 맞지 않는 순간 그때부터 되게 엄청나게 불안감이 오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차분한 상태에서 유통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고를 가지고 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거를 나는 좀 다르게 파는 거, 거기에 포커싱을 두고 위탁 판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누구나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거를 나는 다르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마케팅적인 관점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케팅력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판매력이 올라가요. 그 마케팅력과 판매력 두 개를 올려가면서 위탁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단점이 뭐예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그 이유가? 사실 제일 많이 그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판매가 좀 되려고 하면은 바로 재고가 사라져요. 도매처가 사라져요. 그리고 도매처가 자기가 직접 해버려요. 막 이런 식으로 재고 컨트롤을 내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브랜드를 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판매가 된다 싶으면 사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되면 재고 컨트롤도 내가 할 수가 있고 마진도 좋아지기 때문에 잘 팔면 할수록 자금이 쌓이게 돼요. 마케팅력도 올라가고 판매력도 올리면서 자금이 쌓이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뭐가 되냐? 그때 내 브랜드를 하는 거예요. 그 브랜드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단순히 뭐 중국에서 물건 가지고 오면서 내 마크다라는 걸 그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누구나 판매할 수 있는 위탁 상품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누구나 파는 거에다 내 브랜드 하나 찍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브랜드로 인지를 하질 않아요. 결국에는 이게 어떤 키워드 안에서 내 브랜드명을 치는, 내 브랜드명이 곧 키워드가 되는 그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곧 마케팅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브랜드의 핵심이 뭐냐면 누구나 판매하는 게 아닌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브랜드를 찾아오게 만드는 뭔가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엔 차별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브랜드가. 이 땅에 솔직히 새로운 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결국 어떤 상품의 차별화 포인트를 가지고 내 브랜드는 다르다, 이렇게 나가는 게 사실 브랜드의 핵심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마케팅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남들이 파는 그 위탁 상품을 다르게 팔 수 있는 그 힘을 처음부터 기른 사람만이 온전하게 내 브랜드를 차별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판매력과 마케팅력 두 가지를 키워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그런 식으로 단순히 마크만 찍는 것을 브랜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내가 어떤 고객 집단이 감수하고 있는 그 어려움, 그런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 브랜드가 줄 수 있는 강점, 차별 포인트, 이런 거를 통해서 내 브랜드를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사몰로 해도 되고 오픈마켓으로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브랜드라고 해서 반드시 자사몰로 가야 된다? 물론 제가 망하기 전에 제가 자사몰 구축업을 해왔었기 때문에 사실 그래야 한다라고 저도 주장해 왔었지만, 지금 드는 생각은 브랜드라는 것이 곧 자사몰인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자사몰로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면, 내가 내 손님몰이를 해서요, 자사몰 쪽에 넣어줄 수 있는 마케팅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마케팅을 비용을 쓸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내 브랜드의 자사몰을 운영하는 게 의미가 있지, 내가 솔직히 자사몰은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자사몰은 제가 이제 보통 브랜드의 그 온라인 팀의 팀장을 맡아서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보통은 적게는 3명에서 대여섯 명씩
팀을 이뤄서 해요. 이게 사실은 자사몰이 호스팅비만 유지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사몰을 구축하는 비용도 있고 호스팅 비용,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있고요. 그거를 또 계속 자사몰을 이렇게 운영해서 해주는 기획 운영팀이 하나 또 있어야 되겠고, 그걸 또 표현해 줄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거에 해당되는 CS와 물류 또 팀이 다 필요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3명에서 5명 이런 식으로 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사몰을 하는데 비용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처음부터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 부담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과 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위탁 판매부터 시작하셔가지고 판매력과 마케팅력을 키우는 작업들을 자기의 실력을 계속 쌓아가면서 자금을 모아가면서 그때의 브랜드를 출시하고 내 브랜드로 손님몰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자사몰로 가시는 그런 테크트리가 가장 현실적이고 네, 돈을 벌 수 있는 브랜드로 가는 돈 버는 브랜드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무조건 솔직히 다 모든 사람이 위탁 판매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이미 어느 정도 판매력을 갖췄다 하시면 중간 단계부터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판매를 한 번도 안 해봤으면서 바로 브랜드 출시하는 게 무슨 룰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특히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1단계부터 진짜 위탁 판매부터 해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난 판매력을 갖췄다, 난 차별화 포인트가 보인다 하시면 바로 사입부터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또는 브랜드로 들어가서 하실 수도 있겠죠. 다만 브랜드로 가실 때는 작은 부분이 정리가 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마케팅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서 돈만 있다고 해서 자사몰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여러분 단계에 맞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화이팅!